오늘은 기장의 금성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성문이란 쇠붙이나 돌로 만든 비석이나 자연석에 새겨진 글자를 말하는데요. 과거부터 금성문의 내용을 풀이하여 역사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추사 김정희도 이름난 금성문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기장에 남겨진 금성문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기장에는 아름다운 명승지가 산재해 있고 이곳을 찾은 사람들이 다양한 금성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중 이곳 장안서로 들어가는 도로 입구에는 한 글자의 크기가 약 1m나 되는 커다란 금성문이 남아 있습니다. 금수동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가 바로 그것인데요. 금수동은 비단 같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는 뜻으로 바로 장안사 곁을 흐르는 불광산 계곡을 뜻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금수동 계곡과 각자에 대해서는 장안읍지와 기장군지 등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01년 이곳 기장으로 유배온 심노승이 남긴 남천일록에도 그가 금수동을 방문하고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커다란 세 글자의 각자에 대해서 언급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금수동 각자 왼쪽에는 산수계원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고 서로 방향 두 줄로 6명씩 1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동 각자 오른편에는 나무 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1914년 금수동 각자 좌우로 위에 각자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과거 이 지역에 거주했던 인물들이 계를 조직해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덕비가 모여있는 기장 공덕비군입니다. 조선시대의 동래 방면에서 기장 현청으로 들어오는 용석골 장승배기를 비롯하여 남문 밖 그리고 종로거리와 현청사 주위에 세워져 있던 각종 비석 36기를 함께 이전하여 현재까지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경상도에 부임한 관찰사 수군절도사비를 비롯해 어사비, 현관비, 군수비, 아전비와 객사건설비 한 기와 교량개축을 기념하는 비 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산에 소속되었던 기장의 함의면을 환속시킨 강유후 현감과 애민정신으로 기장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이도제 비석 등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유후 현감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강직하고 청렴한 성품으로 숙종대 청백리로 선정된 인물입니다. 특히 1652년 기장 현감으로 부임하여 기장의 선비인 오정 김방안을 통해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기장의 적폐를 해소하는 상소와 기장의 소속이었다가 울산으로 이속된 함의면을 다시 기장으로 환속시켜달라는 상소를 올리게 하여 기장의 세금을 줄이고 기장의 지경을 넓힌 공적으로 오랫동안 기장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1883년) 양곡을 실던 배가 부산포로 가던 중에 죽성리 앞바다에 침몰하자 가혹한 수탈로 굶주린 기장의 백성들이 이 곡식을 건져서 먹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들은 심한 매질과 함께 옥에 갇혔고
당시 경상좌도 암행어사였던 이도제가 진상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이도제는 굶주린 백성들의 참혹한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한 뒤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풀려난 백성들은 이도제의 은덕에 대한 보답으로 이도제 생사단을 세우고 그의 애민정신을 오랫동안 기억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공덕비군에는 이도제의 비석과 함께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성영의 비석도 함께 모셔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1898년 이도제가 학부 대신으로 재직할 시기 지성영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 교육기관인 한성의학원을 세운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의 공덕비군과 달리 이러한 철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철비가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것은 일제 말기의 가혹한 수탈에도 기장 사람들이 조상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문화재를 소중히 지켰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기장 대변항입니다. 기장에 유배온 심노승이 남긴 남천일록에는 대변이 표류된 외인이 머무는 곳이었으며 외인을 관리하는 간무라는 직책의 관리도 근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대변은 일본과 접한 최전방이었으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요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읍 대변리 용암초등학교에는 높이 144cm, 폭 52.5cm, 두께 21cm의 화강석 재질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이 비석은 바로 조선시대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고 난 흥성대원군이 서양 세력의 침탈을 막기 위해 실시한 쇄국 정책을 널리 알리고 경계하기 위해 전국에 세운 척화비입니다. 비문에는 양이침범, 비전칙화, 주화매국, 개아만년자손, 병인작, 신미입이라고 해서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아니하고 화친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니 우리 자손 만대에 경계한다. 병인년에 만들어 신민년에 세운다는 엄중한 경고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척화비를 통해 호시탐탐 조선을 노렸던 서구 열강을 배척하고 자주 독립국가를 위한 조상들의 단호한 의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래 대변 방파제 안쪽에 세워져 있었던 기장 척화비는 쇄국 정책의 상징이었기에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강제 식민지로 만든 후에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을 1947년 대변리 마을 청년이 힘을 모아 인양해 대변항 업한장 뒤편의 주택가로 옮겨놨습니다. 이후 지역 도로 개설과 건물 신축으로 보존이 어려워지자 2005년 용암초등학교 교정으로 이전해 복원해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장군 실랑리 해동용궁사 서남쪽 바닷가 절벽 끝에 우뚝 서 있는 실랑대입니다. 실랑대의 원래 이름은 원앙대였습니다. 1801년 기장을 유배온 심노승은 남천일록에 실랑대는 해안가에 있는데 옛 이름은 원앙대이다. 동네의 해운대 및 모른대와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실랑대의 원래 이름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절경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예부터 기장 제을의 명승지로 불린 이곳은 그 명성답게 시인묵객들이 찾아와 많은 금성문을 남겼는데 세월의 풍파에 다수가 사라지고 현재는 불과 6수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랑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실랑대 각자는
조선 후기 기장 현감으로 부임한 권적이라는 인물이 남긴 것입니다. 권적은 영조 임금 시기 암행어사로 유명한 박문수의 호남 관찰사 임명을 반대하다가 영조의 눈밖에 나서 정삼품 당상관에서 정육품의 기장 현감으로 좌천되어 온 인물입니다. 기장에 부임한 권적은 이곳 실향대를 찾아 절경을 감상하고 이 각자를 남겼습니다. 권적은 기장 현감으로 좌천되기 전 2조 참의로 재임했는데 조선시대의 참의벼슬이 고려시대의 실향벼슬과 같았기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실향대라는 각자를 새기고 시문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에 새겨진 여러 각자 가운데 기장읍성의 수각교 중축을 감독하였던 호장 이후서가 남긴 각자는 아름다운 시문과 글씨체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에는 위의 시문 외에도 1748년 기장현감으로 부임한 윤학동의 시문과 1754년 현감으로 부임한 김건, 1905년 기장군수였던 엄신영과 동생 엄우영의 이름 각자, 윤천민이라는 인물이 남긴 시문, 정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간홍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의 시문 등이 남아 있습니다. 실향대 북쪽에는 홍문관 교리를 역임한 손경현이 1894년 기장현감으로 부임한 뒤 1년 뒤인 1895년 이곳을 찾아 새겨놓은 학사암 각자가 있습니다. 실향대와 마찬가지로 손경현은 홍문관 교리벼슬을 고려시대 벼슬인 학사와 비교해 새겨놓았습니다. 실향대 각자 아래 널쩍한 바위에는 재룡단이라고 새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과거 이것은 비가 오지 않을 때 기장현감과 현민들이 모여 바다의 해룡에게 기우제를 지내던 곳입니다. 기장의 기우처는 이곳 외에도 다름산 정산에도 지냈다는 기록이 옛 지도에 남아 있습니다. 금성문은 말 그대로 돌이나 쇠에 새겨진 글을 말합니다. 다른 문화재와 달리 금성문은 오랜 시간 변치 않고 과거의 일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타임캡슐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타임캡슐을 통해 과거 기장의 역사와 문화, 생활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당시 기장 사람들이 가졌던 독립정신과 불의에 저항하는 투쟁심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장의 금성문은 앞으로도 우리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재입니다.